대망의 코스피 4000 시대를 열어젖힌 주역으로 꼽히는 외국인 투자자 중 가장 상승 기여도가 높았던 건 미국과 아일랜드 투자자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외국인 투자자 매매 동향 자료를 보면 코스피 불장이 본격화한 6월 초에서 9월 말 사이 국내 상장 주식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던 외국인은 미국 투자자들로 8조 228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2위인 아일랜드 투자자들은 4조 2090억 원 매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일랜드 투자자들은 1월부터 5월까지는 월 평균 1,400억 원을 순매수하는 데 그쳤으나 6월부터 9월에는 월 평균 1조 원대로 순매수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 밖에 룩셈부르크, 독일, 중국 등도 국내 증시에서 같은 기간 적지 않은 금액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장기 투자금이 많은 미국과 달리 단기 투자 성격이 강한 영국 투자자들은 1월부터 8월 11조 8,910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하다가 9월에는 한 달간 2조 1,910억 원을 순매수하며 사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도 27일 현재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5조 8,89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관은 2조 7,071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8조 8,56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동향은 그간 코스피 상승을 견인해온 미국 투자자들의 순매수 강도가 약해진 대신 영국계 자금의 유입이 커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4,030을 뚫었던 코스피가 오늘은 0.8%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 내린 4,010으로 출발해 등락을 거듭하다가 간신히 4,010선을 지켰습니다. 4,000선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4,00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했던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매물을 쏟아내면서 순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1조 6천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물량을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받아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 기대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등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9만전자와 10만전자를 오가다가 99,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기록한 최고가 53만 5천원에서 52만 1천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시가총액 3분의 1을 차지하는 두 곳이 2%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0.01% 오른 902로 출발해 0.07% 오른 90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순매도로 지수가 종일 900선과 890선 사이를 오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중 정상회담 기대 속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외국인 순매도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4원 오른 1,432원으로 출발해 한때 1,437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넘어선 이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에이펙 행사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실적 발표도 예정되며 향후 우리 증시 흐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하더니 지금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어제 4천 돌파가 조금 이례적이었었죠. 예. 왜냐하면 빅 이벤트가 펼쳐지는 첫 주였었는데 첫 주 월요일에 그 결과도 안 보고 좀 미리 갔다라고 해서 어제 4천 돌파하고 4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4천 지금 장중에 깨진 상태입니다. 3,995선까지 내려와 있고 예. 현재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한미 관세 협상이 당초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번 주 내에 타결은 좀 힘들겠다라는 전언이 좀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시장이 조금 약세 흐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좀 밀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상승률이 전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초 이후의 상승률 자체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예. 최근 석 달만 놓고 보면 도달한 속도도 엄청 빠른데요. 예. 우리만 놓고 보면 3천 돌파한 게 6월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채 넉 달 뭐 될까 말까 해서 바로 4천. 석 달, 넉 달에 1000포인트씩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속도도 빠르게 올라왔고요. 글로벌 지수와의 비교를 해보면 연초 이후에 우리 코스피의 상승률이 거의 70%에 달합니다. 68.5%. 미국 많이 올랐어. 뭐 테슬라, 갓비디아, 엔비디아 하지만 예. 미국의 상승률은 연초로만 놓고 보면 20% 전후거든요. 일본도 뭐 많이 올랐고 니케이 225가 5만을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지만 예. 일본 역시도 연초 이후 상승률을 보면 27% 정도에 그칩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고 뭐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시장을 보면 반도체주나 2차 전지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외에 좀 주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직 2차 전지는 아니죠. 네, 연초 이후에 놓고 예, 보면 예. 거의 반도체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을 때 놓고 보면 역시 AI 테마, 또 AI 산업, 그중에 핵심인 반도체가 이끌었고요. 예. 뭐 삼성전자가 70%, 80% 상승률, 하이닉스는 3배 가깝습니다. 예. 100%, 뭐 150% 이상의 상승률로 이제 이끌어 왔습니다. 여기서 좀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코스피가 4천에서 더 넘게 가려면 이제 또 다른 삼성전자, 또 다른 제2의 하이닉스가 나와야 이 판을 이끌고 가게 될 것 같은데 예. 현재로서 그러니까 뭐 여기가 폭락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에 새롭게 좀 떠오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2차 전지 플러스 ESS, 뭐 신재생 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2차 전지는요. 전기차로서의 2차 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새로운 ESS로서의 활용되는 그 배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간의 흐름을 좀 놓고 보면 AI가 잘 된대라고 해서 이제 AI의 AI 칩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들이 이끌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AI라는 것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니까 전력 인프라, 뭐 변압기, 전선 작년 올해 합쳐서 5배, 6배씩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아, 2차 전지 반도체 AI 필요하고요. 이걸 먹여 살리려고 전력 인프라도 필요한데 정작 중요한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이 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석유랑 천연가스를 쓸 수는 없고 예. 트럼프가 가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원전, 태양광, 풍력을 이제 함께 고민하게 되는 건데 예. 원전도 이미 시세가 상당 부분 낮습니다. 네. 뭐 국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초 이후에 뭐 폭등을 했죠. 그럼 이제 남은 것이 태양광, 풍력. 지금은 트럼프 때문에 미워하고 있기는 하지만 태양광, 풍력. 그러려면 ESS라는 전기 저장 장치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 ESS 배터리용 우리나라에선 삼성 SDI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거든요. 예. 이 친구들이 좀 힘을 내고 그동안 처참하게 버려져 있던 신재생들이 좀 힘을 함께 낸다면 우리가 4천에서 확 밀리지 않고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축이 자동차죠. 어. 예, 한미 관세 협상의 가장 큰 피해고 실은 오늘도 빠져요. 왜냐하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이게 난항을 겪는다고 예. 하니까 빠지고 있어서 자동차와 신재생 그리고 ESS를 표현되는 2차 전지가 좀 힘을 내준다면 4천 그 다음 레벨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네. 이번 주 그 실적 발표를 예상을 다들 좀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더 그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왜냐하면 속보치로 알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 분야별로 과연 뭐 메모리는 얼만큼 잘했는지, 가전은 얼만큼 잘했는지, 그리고 파운드리는 또 얼만큼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은 SK 하이닉스의 실적입니다. 어. 내일 오전입니다. 공교롭게도 내일 오전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같은 재료가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10조를 넘어서 분기 영업이익 지금 11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의 하이닉스 주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 뚜껑을 열었는데 이게 11조 수준이면 실은 이건 중립재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하이닉스를 더 땡겨서 올려가려면 12조 원대 영업이익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서 12조 원대
글쎄요, 저는 좀 한 11조 원대 후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보유하신 분들이야 기분 너무 좋으시겠지만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내일 실적 발표 후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반도체주 외에 다른 걸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또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대형주입니다. 예. 지금 올라간 것들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이끌어갔고요. 다 시총 상위 종목과 같습니다. 원전도 뭐 두산 에너빌 같은 초대형주들이 올라왔고 상대적으로 코스닥과 코스피를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에 하나 지금 코스피 정도라면 뭐 코스닥도 900 돌파했지만 한 1200, 1300은 가 있어야 키 맞추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코스피 내에서도 거래소 내에서도 대형주들 위해서 장세였지 소형주들은 뭐 코스피 200 밖은 거의 뭐 똔똔 뭐 오르긴 올랐지만 10%대, 15%대 상승률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번에 코스피 4000을 체감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좀 팔게 되면 예. 그나마 이 대형주들의 룸도 많지가 않다라는 그러니까 좀 빈익빈 부익부 또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또 그런 4000P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 매수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게 이제 미스테리였죠. 산 자체가 미스테리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 3개월, 6개월만 놓고 보면 거의 20조, 6개월은 20조 가까운 폭식을 했는데 연초 이후로 놓고 보면 실제로 산 거 한 6조 원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5월에 많이 팔고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들이는 이제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놓고 보면 9월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 자금이라고 하죠. 영국계 헤지 펀드 자금. 여기 이제 단타입니다. 이게 예. 한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과 뭐 아일랜드 등 나름 좀 중장기적인 펀드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서는 큰 걱정은 없다. 이제 이런 평가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저는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좀 중요하다고 놓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의 외국인들의 순매수 패턴이 환율이 떨어지는 국면, 즉 원화 강세 국면에서 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전통적인 매수 행태는 아니었었거든요. 거의 이례적으로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는 원화가 약세인데도 하여간 뭐가 그렇게 시간이 급했는지 외국인들이 폭식하는 그런 구조였었는데요. 저는 아마 여기에 이면에는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을 좀 낙관하는 그런 수급도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래 한미 관세 협상만 타결되면 지금 1,440원, 뭐 1,450원대 환율이라고 하더라도 뚝 떨어질 수 있겠지. 바로 1,300원 갈 수 있겠지라고 할 텐데 하는 예상치로 배팅을 했을 텐데 예. 지금 이제 전언에 따르면 미중 관세 협상 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분위기는 매우 좋게 흘러가는데 예. 한미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 특히 간밤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한미 관세 협상은 이번 주 그러니까 트럼프가 방한해서 타결되진 않을 것 같다. 좀 중장기 과제로 좀 넘어가는 장기적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것을 놓고 보면 그간에 좀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영국계 자금 한 2조 5천억 정도 그리고 뭐 미국 아일랜드 자금 중에서도 이게 좀 더 난항으로 가네라고 하면서 좀 빠질 자금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외국인이 오늘 1조 3천억 이런 속도라면 오늘 한 2조 정도를 이제 판다 치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 후에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보고 또 실망 매물이 얼마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제 11월 첫째 주까지 3조 이상 정도를 더 판다. 그러면 아마 연초 이후로 따져봐도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산 자금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점은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에이펙 행사 중에 협상 타결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저는 이제 바람이야 강력하게 바라고 예. 있지만은 글쎄요, 막 아주 뭐 극적 타결 이런 가능성은 현재로선 조금 낮아 보입니다. 예. 뭐 그렇다고 미국이 마치 우리나라를 브라질이나 인도처럼 타결 안 됐으니까 페널티 관세 50%를 부과해 뭐 이런 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간밤에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했던 좀 장기적인 숙제가 된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요. 뭐 여러 블룸버그라든가 로이터와 함께
극적 타결보다는 더 신중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왜냐하면 3,500억 달러라는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막 너무 잘 될 거야, 너무 할 거야라는 이런 낙관보다는 이제 하나씩 좀 돌다리를 건너서 두드리는 이제 그런 좀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도 관세 협상이지만 또 한 가지 미중 무역 합의 여부에 따라서 증시도 좀 출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부분은 지금 반영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보면 이제 미중 관세 협상은 이미 좀 약간 좀 낙관하는 쪽으로 갔고요. 예. 아마도 이것도 뭐 완전 타결은 아닌데 일단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1년 유예하는 그 대가로 당장 11월 10일부터는 중국에 100% 관세를 매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철회한다라고 뭐 거의 오피셜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아마도 이제 목요일이죠. 30일 날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와 시진핑의 뭐 정상회담이 맺어질 것 같아서 예. 조금 아쉬운 측면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 안방에 왔는데 미중은 뭐 완전 타결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잘 흘러가는 모습인데 그러게요. 우리 한미 관세 협상이 좀 극적 타결 이런 소식이 좀 들려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런 기대도 또 버리지는 마시죠. 예. 지금 그 미중 합의 기대감에 금값도 굉장히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게 일각에서는 투기 과열이 식는 중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는 일단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미중 관세 협상이 거의 뭐 극적 타결 얘기 나오고 잘 돼간다고 하면서 예. 간밤에 미국의 다우, S&P 500, 나스닥이 다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기술주들은 중국에 수출할 때 이런저런 규제 없겠구나, 좀 맘 놓고 하겠구나, 또 중국도 희토류 가지고 태클 걸지 않겠구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었는데 여와중에 금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그 예. 전날부터도 좀 빠졌었거든요. 아마 이 온스당 4,000달러 요 레벨은 금도 자체적인 금이 올라가는 것 외에 투기적 수요가 좀 붙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빠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앞서도 얘기를 못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주식이 왜 이렇게 좋은가? 예. 금도 왜 이렇게 좋은가? 뭐 에브리띵 랠리, 코인은 왜 좋은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그 기본에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예.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높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절대적으로 다시 현금의 가치를 높일 것 같지 않아요. 트럼프가 꿈꾸는 세상은 모두가 행복한 인플레이션. 뭐 그게 가능키 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자기가 유가는 눌러줄 테니까 앞으로 자산 가격 자체의 랠리를 좀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지금 뭐 이 빅 이벤트에 묻혔지만 이번 주 이제 목요일 새벽에 아마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요. QT라고 하죠. 양적 긴축.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작업도 종료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동성이 다시 긴축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오히려 돈 가치는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는 빠져서 뭐 금의 조정도 당연히 있겠지만 워낙 폭등을 해서 예. 그러나 중기적 관점에서 금값 또 금에 대한 수요가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제 올지 몰랐는데 정말 4,000피 시대가 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빠르게 4,000피 시대가 올 거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4,000피를 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도 많았고요. 예. 특히나 이렇게 빨리 온 것은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사실 1980년도에 100으로 시작했는데요. 이제 45년이 네. 걸렸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늘 박스피라고 해서 이게 벗어나기 그렇죠. 힘들다라는 예. 생각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까지 갈 때는 한 9년 걸리고 2000 돌파하는 데까지 18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0선까지 갈 때 사실 최근에 3000을 돌파하기는 했지만 2021년 코로나 기간 그렇죠. 동안에 예.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그때 네. 3000까지 갈 때도 2000에서 3000까지 14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000에 이제 2025년 6월, 지난 6월에 이제 다시 왔었고, 그때도 이제 뭐 더 이상 오르겠느냐, 3500도 되게 높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그 뒤의 속도죠. 올해까지 우리나라가 뭐 G20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예, 많이 예. 하는데, 사실, 우리는 뭐 저희 계엄 때문에 사실
그 전반기에 주식 시장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1월부터 하면은 상승률이 높지만 사실 다른 나라들은 그 관세로 인한 리버레이션 데이 한 4월부터 네. 저점을 한 걸로 보면은 시기가 좀 달라서 그렇지 오른 정도가 9월까지만 해도 우리가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은 네네네. 사실 이렇게 가지지 못했었는데 네. 근데 9월부터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올라온 속도는 정말 무섭게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올라온 상승률이 19.4%거든요. 예, 거의 예. 한 달 동안에 20% 가까이가 오른 건데 이게 우리 뭐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지난 그 4천 돌파하는 시점에서 지난 한 달 동안의 속도는 굉장히 빨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한국 코스피가 68% 이렇게 올랐고요. 일본 니케이가 26.7%. 이쪽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우리가 압도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장기 박스권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핵심은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다. 아, 전 네. 세계적으로 사실 저희가 그 코로나 때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렸었지만 예.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유동성을 이제 회복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가 2022년부터 24년 동안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선진국의 긴축 정책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면서 이자율이 조금씩 낮아질 거라는 전망에 좀 시장의 안도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기 부양책 이외에도 그 AI와 관련된 그 LLM이 시작된 예. 이후로 AI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LLM은 대형 언어 모델 대형 언어 말씀하시는 모델 거죠? 우리가 예, 예. 챗GPT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면서 어떤 AI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들어오고 활용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예. 왜 근데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기업들이 사실 AI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 AI가 처음 할 때만 해도 어떤 그래픽 카드와 관련된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외에도 어떤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도 같이 이제 호황을 가지고 오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어떤 그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주가를 올렸고요.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아까 유동성이 풀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된 측면도 큽니다. 예. 사실 4월 때 중순부터 우리 코스피가 올랐을 때는 그 대선 전까지 원화 가치가 한 9% 정도 두 달 동안 상승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보통 원화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그 환에서 오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 예. 입장에서는 그 한국 주식 매수입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 외에도 어떤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된 그 상법 개정 같은 것들, 예. 소액 주주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고 자사주 소각을 또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을 이끄는 정책적인 배경으로도 작용했다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일단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증시 부양 정책이 있고 여기에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인데요.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전자에 올라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많이 올랐고요. 이런 반도체 호황, 지금 HBM, 고대역폭 메모리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D램 제품들도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해요. 이런 호황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예, 사실 이 3만 전자, 5만 전자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요. 예. 예, 당연히 이제 10만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굉장히 그 큰 어떤 그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10만 원에 올라왔는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HBM 등 기술 경쟁력이 우리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2024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AI하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굉장히 올라갔고 여기서 말씀하신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는 것과 DDR5 등 첨단 반도체가 어떤 슈퍼 사이클에서 우리 그 반도체 업황을 되게 키울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현실화된 거고요. 그런 배경에는 우리가
무슨 HBM이나 DDR5 같은 초미세 공정에서의 경쟁력이 있었고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익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 AI 서버나 고성능 컴퓨팅 같은 메모리와 관련돼서 그 글로벌 주문과 파트너십이 확대됐고 예. 사실 테슬라와 같은 빅테크 자동차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한 것도 어떤 시장의 기대를 키우면서 그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 AI 시대가 끝날 것이냐라는 것과 우리 그 반도체 호황이 계속 갈 것이냐라는 네. 것은 굉장히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과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어떤 AI가 성장하는 동안은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데는 의문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냐라는 것과 그리고 이게 어떤 이런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언제 정도의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할 것인가에 예. 대한 것은 좀 두고 관심 있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아까 짚어주셨던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 자금이 유입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이나 기업에서 봤을 때 왜 우리 코스피 시장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일단은 그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이 호황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네. 예.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빠르게 오른 이유가 우리가 가진 반도체가 굉장히 경기를 많이 타는 이제 경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 사실 이게 어떤 상황이 좋아서 오를 때는 굉장히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빨리 오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빠질 땐 또 빨리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AI가 뭐 성장이 둔화된다거나 하는 우려가 있을 때 어떤 우리나라 주식도 뭐 미국의 AI 관련주보다 빠르게 내려갈 우려가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사이클을 많이 타는 주식의 성격이기 때문이기도 예, 하고요. 예. 그래서 기대가 좋았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도체가 좋다라고 해도 투자를 좀 고민했던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 가치와 관련된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라는 기대가 시장에 보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주주 친화 정책을 한다라든가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고 배당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어떤 세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좀 더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다라고 보고요. 예. 그게 사실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 주가가 많이 오른 시점들 우리가 보면은 뭐 대선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대선 이후에 2차 상법 개정 때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서 네네네. 10억이냐 50억이냐라는 거 했을 때 많이 빠졌다가 흔들렸죠. 50억 원 예. 유지가 되면서 그 뒤에 또 추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기업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이 주식에 잘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정책과 제도가 중요하고 그런 정책과 제도를 우리나라가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도 이런 기업 관련 어떤 그 주가 관련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예. 실망시키지 않도록 유지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